저는 이번에 처음 T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동생도 없고 과외를 해본 적도 없어서 중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습니다. 중2병이 그렇게 무섭다고들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이 편지를 써주신 T에게 청소년들의 특성을 알려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현장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들은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지적인 부분이죠.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성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심리적인 성장인데 그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애들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중에 생겨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이해해야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지적 성장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형식적인 조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작기의 특징은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력, 미래에 대한 추리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한 이제 추상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그 아이들의 주제가 다 미래형이에요. 나 미래에 뭐 하고 싶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 죽음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지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특징이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아들여 왔던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다툼도 하게 되고, 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 어른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이 학자는 이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 심리적인 과제로 자아 정체성을 깨닫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마음적인 고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일 뿐더러 지금 심리에서 그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게끔 마음에서 계속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심리적 특성을 좀 알고 이 부분에 대한 대화, 진로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 마음에 좀 안정도 주고, 심리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안정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미래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문화적 이해가 있는데요. 우리 애들은 함께 모여서 문화를 형성합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부분을 제가 한 13가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 관계 형성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바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반항아적인 기질이 발현되죠. 내가 진짜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른들에게 익히 들어왔던 이 말이 사실일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항아적인 기질이 발현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은 SNS 전문가입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하는,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찾는 아이들이고요. 네 번째는 멀티플레이어 세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얼리 아답터 세대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고 싶고, 그 다음 최첨단 기계를
사고 싶고 핸드폰 업 버전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고요. 6번째는 좀 탈민족성,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 영상,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멤버들 중에. 그래서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된 그 특성이 있습니다. 7번째는 친구관계 이중성으로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최고의 친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는 적으로 여겨요. 무섭게. 그래서 학교 안에서 왕따, 학원 폭력 문제가 나오는 게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째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 어려운 거, 이 고민들, 그 다음에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은 갈망이 큰 아이들이 바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아이돌 그룹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따라다니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우리 애들은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군가한테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친구한테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꺼내고 싶은 또 욕망이 있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12번째는 외로워요. 근데 애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소속감에 대한 갈망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 13번째는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특성으로 이해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대화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서 상담사를 찾을 때 그 상담 주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혹은 제 지인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략 한 10가지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건 뭐니 해도 이 성적이죠.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가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공부 잘 못한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아이들이 고민이 돼서 상담받는 주제는 이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그 다음 친구 관계에서 더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또 친구 관계를 맺다 보면은 또 갈등이 되고 싸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 어른들과의 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민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째는 이제 가정에 대한, 요즘에 이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와의 갈등,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갈등.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제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도 많이 겪어서 힘들어서 상담소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대한, 이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고유한 건데 이 성격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자신의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갈망이 있는 거죠. 그 갈등이 돼서 이제 상담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하면 분노와 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우울이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분노와 우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 같은 기제라고 봐요. 우울은 안으로 삭히면 우울이고 밖으로 표출한 분노입니다. 그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본인이 이걸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애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이제 내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두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7번째는 이제 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성적인 호르몬이 나오고 이제 성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이제 갈등, 그 다음에 욕구를 이제 참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고민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독의 부분, 뭐 컴퓨터, 인터넷, 술, 담배,
이게 원하지 않는데 계속 하게 되는,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핸드폰하고 게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기에는 본인도 알아요. 담배 피면 몸 나쁜데 그래도 담배를 펴야만 하는, 이게 중독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받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뭐 일탈이나 비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일탈하고 또 밖에 이제 가출한 친구들이 편해서 가출한 줄 아세요? 전혀 안 그렇죠. 가출해서도 계속 힘든 거죠. 계속 갈등이 있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동정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일탈하고 또 가출하고 해도 상담소를 찾아서 자신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는 뭐 습관과 태도의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게으름. 너무 게을러. 나 왜 이렇게 잠이 많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게으르고 잠이 많아서 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 힘들고 고민이 돼서 상담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고민하고 또 상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물론 청소년기가 이제 제2차 성징으로 몸의 변화가 있죠. 호르몬도 변하고 또 성장하는 단계고, 아까 얘기한 지적인 부분도 성장하고 마음도 사실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어려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할 때는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기,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입시 때문에, 여러분 다 공감하듯이 입시 스트레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갖다나 청소년기는 변화의 시기라 어려운데 거기에 입시라는 게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T들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희망을 주는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칭찬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5명 있는데, 야, 너 잘생겼다, 너 예쁘다, 너 귀엽다. 그것은 사실 칭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2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개별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모 가지고 너 귀엽네, 예쁜, 이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칭찬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개별적인 칭찬, 구체적인 칭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왔는데 안경이 이제 좀 새로운 안경을 해왔어요. 2번째 주에 봤더니 지난주랑 달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너 안경 모양이 오늘 너 얼굴과 너무 잘 맞아. 여러분, 이 칭찬은 개별화된 칭찬, 걔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구체화된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 그 아이가 하고 온 거, 그 아이가 하는 말, 그 속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개별화돼서 칭찬할 수 있을까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상담은 아트 오브 리스닝입니다. 듣는 예술이 상담이에요. 아이들은 누군가한테 자신의 속 이야기, 비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좋은 엄마 아빠가 이제 다 들어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 여러분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엄마 아빠랑 대화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T들이 뭐 나이 차는 이렇게 많이 안 날 수 있지만 어른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해주고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걔는 희망을 얻어요. 들어주기만 해도 걔는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여러분 자체가 좋은 모델이 돼주세요. 잘 웃어주고 잘 들어주고 함께 어울리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희망이 되는, 내가 좋은 모델로서 아이들 옆에 있는다. 우리 청소년 옆에 내가 듬직하게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성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좋은 모델로서 그 자리에, 청소년들이 있는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이 재능이 있잖아요. 같이 활동하다 보면 재능이 탁탁 보이거든요. 그림 잘 그리는 애도 있고, 말 잘하는 애가 있고, 노래 잘하는 애가 있고, 그러면 그 재능을 격려해 주세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너 재능이 뭐야? 그러면 10에 6, 7은 뭐라고 답하냐면 저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답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서로 비교평가, 상대평가 하다 보니까 재능이 없다라고 느껴요. 점수화하는 거죠. 재능도. 사실 우리가 비교평가하다 보면은 재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비교평가, 상대평가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본인들이 재능조차도 비교평가에서 없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들 만날 때 비교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냥 지지해 주세요. 너 피아노 잘 치네. 야, 너 그림 좀 잘 그리는 애가 보이면 그림 잘 그리네.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청소년들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소년들의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주로 이제 많이 듣는 음악,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보는 영상,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게임, 요 세 가지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과 똑같이 그냥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고 여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한 3단계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문화 수용자.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수용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음악 듣고 같이 좋아하는 영상 보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두 번째는 문화 해석자.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음악에 열광할까? 왜 우리 아이가 이 영상에 열광할까? 왜 이런 게임에 그냥 계속 여기에 매몰돼 있을까? 분석을 할 수 있는 문화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문화 변혁자의 단계로 여러분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변혁자는 아이들의 문화의 형식 안에 좀 더 좋은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수용자, 그 다음 해석자, 그 다음 변혁자로까지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만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T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즐겁게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을 돕는 활동도 또 자원봉사 활동도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활동도요. 형식적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 넉다운되고 지치고 청소년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사실 좋은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T들이 먼저 이 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음은 청소년과 같이 그래서 즐겁게 이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의미의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